자네한테는 가볍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쩐 일로 오셨나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거를 이룰 수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걸 술.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술 먹고 그냥 깨우고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남자분들이 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많이 싸웠죠. 저희가 싸움의 주 원인은 술 먹고 깨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 깨우냐 이거네. 아니, 저는 깨우지 말아라. 그 문제가 뭐냐면 저는 한번 깨면 못 자요. 오빠 와서 깨우면 그때부터 밤 꼴딱 새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자죠, 저 깨우고 그러고 자죠. 자긴 네. 자고. 그래서 저는 다시 밤새고 애기 봐야 되니까 또 그게 너무 힘든 거고. 50% 줄여도 안 아쉬울까요? 네네, 전 줄이고 싶습니다. 줄이고 싶습니다. 줄이고 싶다. 네. 왜요? 그냥 술을 많이 먹는 것은 옳지 않은데 저도 기분 좋아서 더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술이 먹고. 그렇게 좀 자제력이 발동되면 좋겠다. 네, 자제력. 오케이. 네. 지금은 자제력이 약하다. 좀, 예,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자, 이제 어. 손 이렇게 하고. 자, 눈 감아보세요. 음. 동굴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동굴. 무슨 동굴이에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혹시 뭐 흘러가는 물이 있을까요? 그 동굴 안에? 물은 없어요. 물은 없고. 그냥 바닥은 어때요? 바닥은 까칠까칠해요. 까칠까칠하고. 벽은요? 벽도 까칠까칠해요. 오케이. 나가는 그쪽은 동굴 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되게 밝아요. 밝겠죠? 좋아요. 잠시 후에 출구가 나옵니다. 갑자기 환해집니다. 네. 그 바깥에 나가면 전혀 딴 세상을 만날 거예요. 네. 셋만에 환한 빛을 따라 바깥으로 나가세요. 하나, 둘, 셋.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나, 둘, 셋. 나가세요. 그러면 밝아진 어느 세상에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이요. 좋아요. 푸른 초원. 산이 좀 있고요. 산이 좀 있고요. 하늘은 맑고요. 하늘 맑고.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가볼까요? 초등학교 네. 때인지 누나랑 같이 지냈던 기억이 나요. 누나랑 둘이서 집에서 네.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이제 친척분한테 이제 돈을 빌리러 가요. 친척분한테 이제 돈을 빌리러 가요. 근데 그때 좀 빌리지 못하고 왔을 때 아. 좀 아버지가 힘들어하시고 또 어머니도 힘들어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방에서 되게 슬프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 아내도 몰랐던 그런 유년 시절의 경험이네. 아, 밝은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지금 이 이야기 할 때 기분이 어때요? 제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럼 평소에 뭐 외로움 같은 거 혹시 느낄 때 있나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아이 낳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다고 생각을 네. 해보니까 네. 조금 제 스스로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혼자 이렇게 조금 마시고 약간 취한 상태가 되면 그 감정, 약간 외롭다고 느꼈던 감정이 그냥 기분 좋음으로 해소가 좀 되니까. 자, 지금 아내 잠자고 있는 모습 보세요. 편안하게 잘 자고 있어요. 근데 난 너무 좋았어. 깨워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놀고 싶어. 한번 깨워오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됐어요? 되게 웃어줘요. 웃어줘.
아, 이제 본인이 그게 원하는 바램, 건가 보다. 바램. 바램. 예. 잠이 덜 깼는데 그냥 걔도 웃어줘요. 근데 잠시 후에 짜증을 낸다. 따따따따따 그래.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울면서 따따따따따따. 어때요? 힘들어요. 그 장면을 공중에서 내려다보세요. 여자 속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깨우는 남자를 보세요. 이 남자가 되게 밉고요. 귀찮아요. 화가 나요. 성가셔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원망, 속상함, 뭐 등등이 이제 맥주 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당신이 술꾼이냐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잠시 후에 깨서 맥주 잔을 한번 잡고 한 모금이든 좀 마셔볼 거예요. 네. 그래서 세세입니다. 마지막 세세는 떠서 심호흡을 먼저 한번 하세요. 하나, 둘, 따따따따따따따. 그게 막 생각나고 느껴질 거예요. 셋, 눈 뜨세요. 어머. 아니, 안 마실게요. 네. 아니, 안 마실게요. 아, 근데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요. 아, 자, 이제 이 끝을 보세요. 손끝이야? 색깔이 흰 바탕에 네. 매치가 잘 되고. 그러면서 마네킹을 한번 생각해봐요. 요런 마네킹, 이런 마네킹.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 손이 깜빡거려. 눈꺼풀이 무거워지니까 자꾸 깜빡거려. 자꾸 깜빡거리다 보면 눈을 감고 싶고, 눈이 따가워. 깜빡. 그래서 내가 숫자 3을 세면 마지막 3에서 눈꺼풀이 최대로 무거워지면서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감겨버려. 완전히 눈이 붙어버려, 눈꺼풀이. 하나, 둘, 셋. 그대로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든 거를 인지를 못 하더라고, 걸리면은. 응. 감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이제 더 강하게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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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느 장면으로 연결되고 보이거나 생각나거나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감정이요? 그래. 마음에 뭔가 좀 응어리진 게 있었나요? 왜 그래요? 아니 그냥 강아지예요. 강아지? 응. 지금 키우는 강아지? 아니면 강아지 왜요? 죽었어요? 혹시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하나 보세요. 강아지로 생각 안 하세요. 미안하다. 뭐가요? 마지막을 못 봤어. 아, 마지막을 못 봤어. 얘한테. 그 전에 결혼하기 전까지 와이프 뭐? 키웠었고 결혼한 이후에는 뚱이가 이제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 죽어가지고 어릴 때 항상 힘들 때 내 편이었거든. 아, 힘들 때 뚱이가 내 편이었다.
자, 이제 창희, 어린 창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린 창희예요. 내가 몰라서 미안해. 어린 창이가 불쌍해서. 그렇게 외로운지 몰랐어요. 불쌍하다, 그지? 창희가 꼭 안아줘요. 내가 오빠 편해줄게. 자, 이제 이 오빠가 나를 깨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고나게 자는데 오빠가 나를 깨워. 안쓰럽긴 한데 깨우는 거는 안쓰러운 거는 맞지만 여전히 깨우는 건 싫다. 그러다가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배우자분 한번 시간 되면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나가지고 한번 같이 와보고 싶었어요. 저도. 저는 아예 공황장애 뭐 오빠 그런 걸 몰라가지고.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우리가 공포감에 빠지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거나 뭐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 우린 다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공포 상태에 빠지죠. 근데 공황장애는 그런 공포 상태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밥을 먹다가 버스 타다가 비행기 안에서 옆에 사람은 전혀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본인만 공포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공포에 빠지면 말도 잘 안 나오게 되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막 현기증 나서 쓰러질 것 같고 또 혈압도 오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과호흡이 오게 되고 과호흡이 오게 되면 어지럽거나 지식감을 느끼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성 위험 같은 거 잘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게 되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딱 오빠네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진짜 딱 오빠라서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네네.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도 한번. 스트레스 정도는 뭐 우리가 건강 검진을 위해서도 체크하는 거니까 네.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한번 같이 극히 정상일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죠. 근데 오히려 정상인 분들 스트레스 높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오빠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긍정적인 아, 성격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상한 거를 좀 보면 왜 많이 안 좋게 나왔나? 이렇게 손 뜸들이면 되게 긴장되거든요. 그치 무서워. 긴장되지. 근데 병원 오니까 여기 오히려 유승수 씨가 좀 더 몸은 자율신경계 상태는 더 좋은 것 같으네요. 예. 심리적인 거 말고 이제 자율신경계. 이거는 이제 윤혜원 씨 건데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힘이 뭐 나쁜 편은 아니지만 정상보다는 약간 나쁜 편이에요. 반면에 유승수 씨는 사실은 윤혜원 씨보다는 한 2배 정도 좀 예민한 상태는 있는데 기능은 좋아요. 사실 기능은. 그러니까 회복력은 좋은 거예요. 지금 상태는 뭐 유승수 씨가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으나 그걸 감당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오히려 유승수 씨가 좀 좋아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는 윤혜원 씨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윤혜원 씨가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관리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좀 해야겠다. 임신 중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둘째 가졌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운동을 안 하고 좀 그래서 아, 그런가 예.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뭐 지금 이 정도는 뭐 전혀 뭐 문제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건강한 편인데 약간 그렇다는 거죠. 윤수 씨를 처음 뵌 게 2008년인데 결혼 언제 하셨죠? 2015년. 15년. 예.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사실은 공황장애 때문에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으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스스로 막 좀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집에만 있고 그런 기간이 꽤 오랫동안 네.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식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해가지고 그랬죠. 그때 네.
결혼식 가기 전에 원장님 찾아뵙고 맞아. 제가 결혼식을 외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내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리고 그 큰일했네. 단 하나 그냥 아내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그냥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실망을 주고 싶지가 않았어.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황장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해할수록 그 결혼식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비행기를 못 탄다 이 말을 그냥 진짜 허투루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냥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했었는데 만약 그때 제가 와서 원장님을 뵀으면은 그냥 외국에서 결혼식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결과적으로 몰라서. 보면요. 네. 그게 훨씬 도움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노력 많이 했고 그때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1년이 가장 좋아진 1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환자분들한테 본인의 경험도 한 1시간 넘게 강의해주고 사인도 다 해주고 그래서 그때 왔던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뭘까? 일단은 저희 부부가 그냥 기본 다른 부부들보다는 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거든요. 얼마나 많아요? 거의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치면 한 20시간은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20시간은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럼 잠깐 떨어져 있는 4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태양 씨가 자전거를 타러 나간다거나 게임을 하러 간다거나 그때 빼고는 네. 항상 집에서 같이 있으셔요? 네, 거의 집에 있어도 좀 같은 공간에 있는 방이나? 시간도 많고, 네, 거실에 같이 거실이나? 앉아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뭐 얘기를 하거나 각자 할 일을 해도, 안에 그런 껌딱지. 안에 껌딱지. 그런 시간이 그래요? 많아요. 제가 이거에 더 네.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태연 씨가 이렇게 분리불안처럼 네. 저하고 떨어져 있는 걸 싫어하고 네. 분리불안처럼 네. 저하고 떨어져 있는 걸 싫어하고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큰딸도 생겼고 저희가 이제 아이도 계획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처럼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남편한테 할애해주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 낳으면은 네. 뭐 그렇죠. 그래서 더 정말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남편분께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아내가 이제 없으면 네. 불안하고 그리고 아내가 항상 제 옆에 있어야 마음이 좀 놓이고 맞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계속 매일 나 좋아하냐고. 확인받아. 항상 불안하구나. 좋아하는지. 네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결혼할 때도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연애 한 5년 했거든요. 5년. 연애를 5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 10번 정도만 하면 끝나잖아요. 네, 50년 함께하는 네, 시간이 부부로서. 네, 부부로서. 그래서 함께 하겠다. 네네. 그런데 정말 저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사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이 없어질까 봐. 또 없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애틋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과연 제정신인지 네. 그것도 이제 더불어서 네네.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두 분의 장점은 장점. 나 이거 제일 좋아해. 네. 박시훈님하고 김태현님의 가치가 일치하는 부분이 이타주의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타? 이건 같은 마음인데. 아니, 왜? 가치가 일치하는 부분이 이타주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시면 너무 좋은 거고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뭐지? 지금 진태현님의 경우에는 분노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나왔고. 분노요? 네. 분노가. Very high.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떤 뭔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뭘 주로 느끼는가인데 이제 분노가 가장 좀 두드러진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럼 뭐 너무 알고 있었던 이야기 아니야? 왜 그렇게 놀래?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아는 거 알고 죄송합니다. 아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화나 부정적인 감정은 되게 많이 두 분 다 억압하시는데 태연님도 많이 억압을 하셔요. 근데 그런데 참다 팡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억압된 감정이 어디로 가겠어요? 유머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막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악역 연기를 혼내주게 하면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악역을 그냥 한 게 아니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좀 고립 지수도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고립은 스트레스를 뭐예요? 받으면은 좀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리를 두려고 있어요. 하는 거. 네. 그거 있어요. 네, 그런 성향들이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열등 수치도 좀 높게 나왔어요. 아, 근데 저 열등감 없는데. 근데 검사 결과에서 이때 나왔어요. 숨기고 있었던 거야? 숨기고 있었던 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이클이냐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 겉으로는 딱딱한 분노라는 감정으로 좀 드러나요. 다시 위축되면서 사람들로부터 거리두고 근데 그게 이제 또 되게 또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막 애교도 부리고 더 다가가는 반응들을 하고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타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아내 만나기 전부터 항상 그냥 외로움이라는 약간 좀 오래된 감정 같아요. 약간 깊게 막 사람들을 사귀지 못하고 맞아요. 그거. 그리고 깊게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사람을 이렇게 좀 받아주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언제부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도 있었지만 혼자 방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몇 살 때부터 이런 줄 혹시 기억나세요? 아기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아내를 만난 후로는 혼자 있지 않네요. 네. 무슨 차이인가요?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제가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즐거움이라 그래야 되나? 저 혼자 막 이렇게 막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법사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어떤 거예요? 더 얘기해 주세요. 외롭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어떤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 외로웠던 거겠죠. 근데 며칠 전에 저 놔두고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그때 얘기 좀 해보면 돼요. 우리 태연님의 핵심적인 마음에 잘 다가갈 수 있는 진짜 오랜만에 외출을 했는데 내 나갈 때 늘 물어봐요. 몇 시에 올 거야? 몇 시에 올 거야? 근데 뭐 사람 만나면 사실은 얘기하다 보면 정확히 몇 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근데 늘 물어보거든요. 몇 시에 올 거야? 그때 오면 밥 먹을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서 올 때까지 안 먹은 적도 있습니다. 아내 올 때까지? 네.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선생님 놀랬어. 저 상담사분이 놀랬어.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순간으로 가볼 거예요. 네. 제가 감정 카드를 좀 드릴게요. 감정까지. 우와. 우와. 우리 감정적으로 성숙하신 분일수록 감정 어휘도 많이 갖고 있고 잘 느끼시죠? 여기요. 싫다. 그리고 여기요. 걱정되고 그리고 여기 있다. 속상하고. 네. 뭐
아까 그거예요. 섭섭하다. 섭섭하고. 이것도 있어요. 많은 감정이 있네. 선생님이 지금 얘도 있어. 걱정도. 섭섭하다. 섭섭하고. 조마조마해요. 외롭다. 서럽구나. 터져나고. 이렇게 많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저 뭐 이런 거만 나오지? 네. 지금 근데 이런 감정을 찾으셨지만 웃고 계셔가지고 사실 제가 그 진짜 감정에 이렇게 닿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닿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아까 그거예요. 섭섭하다. 섭섭하고. 이것도 있어요. 많은 감정이 있네. 태연님하고 진짜 친해진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좀 외롭고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진짜 친해지는 느낌이 안 들고 그것에 대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웃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는 정말 좋은 건데요. 그 감정에 맞는 표현을 하면 진정성을 느끼죠. 그래서 더 깊어지는구나, 관계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셨고 현실에서는 잘 못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전화 안 받아요. 그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가장 큰 감정은 뭐예요? 이 다양한 감정들 중. 사실 이겼던 것 같아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외로움. 혹시 떠오르는 기억들 있어요? 외로움과 관련해서. 왜 어렸을 때 이제 막 배우를 시작하듯 했을 때 이제 어렸잖아요, 나이가. 성격이 워낙 원래는 막 밝거나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엄청 잘하고 막 이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막 보여줘야 되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그런 게 좀 많이 되게 외롭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뭐 그렇게 또 무언가 기댈 곳들이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홀로 있다고 느꼈나 봐요. 네, 홀로 있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아내한테는 가면을 안 쓰잖아요. 제 아내한테는 가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도 이 사람 받아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없으면 더 불안한 거죠.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는 그 단 한 사람이 네. 내가 나일 수 있는,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겠다. 네. 오늘 옆에 이제 뭐 아내가 있으면 좀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우님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 막 흘리시는 거. 남편이 그런 시간을 보낸 게 너무 공감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치. 정말 기댈 때가 필요했어. 같은 감정을 느끼셨네요. 우리 시은님은
특징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인생의 그림자랄까?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나의 취약성, 약점, 아픔을 드러내는 문항들에 대해서 비워놓은 건가요, 제가? 그래서 어렵게 느끼신 것 같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열등감은 예를 들면 다 비워놓은 거예요? 아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픈 거예요. 아, 아픈 거예요. 아. 억눌려 왔던 게 맞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혼자 다 감싸느라 네, 전부 다 전부 다 감싸. 내가 전부 다. 맞아.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심지어 이제 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아내가 감싸느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보다는 진짜 타인 지향적인 약간 좀 본인을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남편 또 이제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죠, 우리 아내가. 왜 울어? 왜 울어? 눈물 나게. 두 눈물 나. 아니 근데 진짜로 아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둠을 혼자 다 끌어안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남을 근데? 위해서 사느라고 아내가 좀 혼자 다 감당하려고. 네, 그게 본인이 이제 다 감싸 안고 이제 커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